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이 대표입니다. 아, 우리 이 대표님 목소리 참 좋아요. 이 대표님 그렇습니까? 원래 방송 좀 많이 하셨죠, 예전에도? 뭐 예전에 조금 했었는데 한동안 좀 쉬다 보니까 좀 낯섭니다, 이런 환경이. 알겠습니다. 자, 낯선 환경에서 오늘 우리 거울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실손 의료보험 뭐 다들 아시죠, 이제? 네, 뭐 전국민 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다 요즘에는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부르는데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을 많이 상담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보험인데도 이것조차도 선택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손의료보험 관련돼서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관련돼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화가 이제 표준 실손으로 바뀌면서 그 시대적인 변천사에 따라 보장 금액이 좀 많이 달라지고 범위가 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이 단독형이냐 아니면 종합형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보장의 범위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옷을 입느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조금 보험료의 차이 얘들이 뭐 쓸모없는 특약들이 들어가면서 주계약이 들어가면서 보험료 부담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소비자들이 느낄 땐 상품이 다양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독형 실손보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약형으로 여러 가지 다른 특약들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보장이 되는 종합적인 실손보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나온 간략한 예시를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40세 기준으로 보시면 단독형 실손보험은 대략적으로 월 18,000원 정도 이 정도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예시를 제가 네 가지를 줄 텐데, 첫 번째 예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단독형 실비보험이고, 두 번째 예시는 특약이 추가된 거. 이제 예를 들면 실손 의료보험 특약에다가 상해 사망이라든지 고도 후유 장애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질병 사망이나 이런 고도 후유 장애가 붙었을 경우, 이럴 때는 보험료가 약 한 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뭐 그 이외에 그 지금 뭐 실손 보장 특약에 그 상해 사망 보장 및 고도 후유 장애, 그 질병 사망 및 고도 후유 장애, 암 진단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극단적인 사망과 장애가 주계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진단비들이 같이 특약으로 물려 들어가는 그런 보험이 예시 2로 했을 때 약간 7만 2천 원 가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진단비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여기 예시에서는 뭐 10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뭐 당연히 특약이야 붙이기 나름인 거죠. 즉 단독 실손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로 싼데 이 특약이 붙으면 보험료 비싸져요. 왜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어찌되었든 특약이라는 건 어떤 주계약, 상품을 가입을 할 때, 상품을 만들 때 기본적인 골격 역할을 하는 주계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는데, 생명보험의 주계약은 대부분 사망보장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보장을 굳이 나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 실손보장이 단독형으로 안 나와 있을 때는 대부분 뭐예요? 그 사망 보장을 필요하지 않는데도 주계약으로 골격이니까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실손 보장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시 두 번째 정도가 되겠죠. 단독으로 실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약형으로 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내가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가 좀 비싸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주계약에 종합형으로 해가지고 진단비 다 들어가고 수술과 입원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단독 그 실손 특약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종합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험을 다 가입해 있는데 굳이 내가 실손만 가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종합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어떤 대안들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단독형 실손 보험이 나오게 됐던 계기가 된 겁니다. 즉 내가 보험이 전혀 없어 백지 상태야. 이 경우에는 다른 필요한 특약들을 추가를 해서 종합 형태로 드리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벌써 내가 필요한 진단비라 특약들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실손이 빠졌네? 이럴 경우에는 가장 싼 단독 실손만 드리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단독 실손이 있는 것 자체를 잘 몰라. 왜? 자기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보험을 권하시는 분들도 단독 실손을 잘 권하지가 않아. 왜? 돈이 안 되니까. 소득이 안 되니까. 네,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단독 실손 있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특약들 추가해서 보험료가 뻥튀기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다수의 보험을 여러 가지 가입된 경우에 실손이 필요하다면 단독 실손을 통해서 보험료를 최소화해서 가져가자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빙고.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내용이죠? 실손이 노후 실손 의료비 특약 또 단독 노후 실손 의료 보조 보험이 있는 걸 아시나요? 고령자가 드는 실손 의료보험. 예, 맞습니다. 그게 따로 그 상품이 분류돼 있나 봐요. 네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업에서 그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사실 실손보험은 전국민 보험이라고 상당히 좀 중요하죠. 경제를 활동하는 시기에는 충분한 그 소득 대체 역할은 안 되지만 적어도 이제 병원비 정도는 그 건보료 제외한 나머지 병원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보험인데 이거를 그러면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손비는 무조건 갱신형 특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는 이제 단독으로 하더라도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게 갱신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70세, 80세 정도 되면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뭐 나이 들면 병원비가 많이 들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보험료도 많이 오르겠죠. 저희 어머님 사례를 보니까 몇만 원 단위로 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68세 되시는 분인데 보험료 갱신이 되는데 예전에 그냥 종합형으로 드신 분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종합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인데 나머지 특약들은 다 납부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0세까지 이제 보장을 받는 그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유독 특약 중에 단독 실손 보장 특약은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납입이 다 끝나고도 특약 보험료만 3만 원, 5만 원, 또 6만 원 이렇게 내시면서도 이거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공포감은 이거 나중에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상황으로 유지하시던 분이었는데 이게 그때가 딱 온 겁니다. 68세 되는데 보험료 인상 금액이 거의 20만 원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민원처럼 이제 접수가 돼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사원권을 대신해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실손보험은 지금 사례와 같이 한 70세, 75세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실손보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 같고요. 이 노후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그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이 들어서 실손보험처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일반적인 실손보험은 대부분 10% 입원하면 자부담이 10%고 그리고 통원치료도 25만 원 그런 약제비 포함해 30만 원이죠. 그런 식으로 보장을 받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보장 금액을 좀 줄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보장을 작게 해주니까 싸게 받아야지. 네, 맞습니다.
근데 싸게 받는 증상인데 왠지 싸게 안 받을 것 같아. 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처음에 나올 때 저도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뭐 보장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가 자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배 이상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는데 물론 요즘에 이제 그 일반적인 단독 실손도 자부담이 이제 20%까지 이제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노후 실손은 그렇게 나왔을 때 저는 야 얘네들 그냥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보장의 금액도 1억 원까지. 왜냐하면 노후에는 장기간 입원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비도 어쩌면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증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효과적인 그런 보험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보험금 청구 사례도 당연히 노후 실손을 가입한 분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자마자 뭐 한 3개월 또는 뭐 1년 이내에 청구가 이제 문의가 막 들어와요. 체감하는 어떤 그 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크더라. 그래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좀 높은 그런 보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유, 우리 또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 잘 해주셨네. 정리하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좀 가입 여력도 좀 제한되시고 일반 실손보험도 가입이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후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보험료 내는 게 자체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보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실손이 제약이 걸린 나이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후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가입에 대한 나이가 50세에서 뭐 길게는 80세까지도 가입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실손은 입원에 대한 거 통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입원에 대해서는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연간 5천만 원, 통원에 대해서는 하루에 뭐 2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 정도. 즉 그 말이면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작은 것보다는 큰 병에 대한 병원비가 부담스럽잖아요. 즉 고액 의료비를 집중 보장하자는 게 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의 취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신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을 위해서 자기 부담금을 좀 높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늘려서 일반 실손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약 한 20-30% 정도 할인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게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런 노후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자. 네, 가져보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자부담이 높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생애 설계를 하다 보면 노후에 가장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노후 생활비, 예, 은퇴 생활비일 수 있는데 은퇴 생활비를 어떻게 간신히 마련을 해놨는데 보험료로 죽을 때까지 뭐 30만 원, 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정액도 아니고 매년마다 인상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면 상당히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공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노후 실손이 아닌가 싶고 노후 실손도 물론 나중에 한 뭐 80세 넘어가시면 뭐 은근 보험료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정액형 보험들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케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은 실손이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점별로 조금은 대안으로 노후 실손을 한번 검토해 볼 법도 하다. 요즘엔 좀 은근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실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실손이 아니라 방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상품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인 소득 수준에서 보장에 대한 부담을 최적화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우리 이 대표님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